오늘의 다보용TV 주제는 대학병원 의사가 알려주는 쓸모없는 건강검진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카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영상학과에 있는 정승은입니다. 영상의학과 교수시니까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그런 판독을 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검사를 보시는데 건강검진이 쓸모없다는 얘기를 오늘 해주시기 위해 나오셨어요. 그런데 교수님 건강검진이라고 하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훨씬 많습니다. 요즘 건강검진 중에서 쓸모 있다고 할 수 있는 검진은 국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건강검진들인데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일반 검진에서 흉부엑스선, 피검사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암검진, 그리고 6대암 검진 국가에서 해주는 그런 검진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게 건강검진을 했을 때 거기서 조기에 암이나 이상이 발견됐을 때 건강을 좋게 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러지 않은 다른 민간검진에서 하는 것 중에서는 실제로는 좀 쓸데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쓸모없는 검사 혹은 쓸모있는 검사라도 사람에 따라서 이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예, 라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러면 교수님 쓸모없는 건강검진이 있다고 했을 때 탑 3를 좀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20, 30대 유방 촬영입니다. 40대 이상에서는 유방암 검진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진짜 빠지지 않고 잘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 30대에는 쓸데없이 유방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종괴가 만져진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가 아니라 기업 검진 같은 거 할 때 이제 젊은 여성들도 다 같이 검사가 다 일정하게 들어가 있어서 선택할 여지가 없어서 유방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유방 촬영을 안 한다 하면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고 그런 분들이 맞아요.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해봤거든요. 네. 이거를 당연히 사람들이 유방암 위험하다 이렇게 네. 하니까 이건 무조건 찍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사에서도 당연히 그냥 기본으로 넣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왜 하면은 딱히 도움이 안 되는 걸까요? 유방암 검진이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다는 건 다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거는 40세 이상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20, 30대에서는 오히려 그 방사선의 위해 때문에 유방암이 걸릴 가능성이 더 있다는 점을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X선이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방사선을 쬐게 된다.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엑스레이를 찍다 보면 석회질이나 아니면은 이런 이상한 부분이 나타나면 초음파 검사도 해야 되고 추적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암이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40세 이상의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무 증상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굳이 검진을 해서 그다음에 추적 검사를 하다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방사선도 쬐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져지는 종양이 있다든지 이런 건 검진의 영향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젊은 20, 30대 여성들은 유방 검진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증상이 생기거나 아프거나 아니면은 유방암의 가족력이 굉장히 많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실제로 유방을 전공하시는 그런 병원으로 찾아가서 그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과 같이 심도 깊게 논의를 한번 해보시면서 그 다음에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일괄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그냥 해준다 그러는데 나 이거 빠지면 손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 같은 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 30대 여성이 이걸 괜히 찍었다가 이것도 더 추적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라고 함으로써 드는 시간과 비용 같은 거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대학병원 의사가 얘기하는 두 번째 쓸모없는 건강검진 무엇이 있나요, 교수님? 예, 폐암 검진 한다고 20, 30대 또 40대 젊은 사람들이 저설량 CT를 찍는 것이 정말로 불필요합니다.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별 증상이 없어도 이 저설량 흉부 CT를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저설량 흉부 CT로 폐암 검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대상이 되는 사람이 30년 동안 매일 한 값씩 핀. 이거를 30감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두 값씩 폈으면 15년. 이런 식으로 핀 분이 55세 이상일 경우에는 이 검사를 했을 때 폐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근거가 확실한데
뭐 20, 30대 근데 담배 피지도 않고 젊은 여성이나 이런 분들도 그냥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로 불필요한 검진이거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또 뭐 양성으로 보이는 종괴 같은 것들도 보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추적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애초에 그게 빨리 발견이 돼서 다 좋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암이 잘 발생할 수 있는 담배를 많이 피는 나이가 많으신 분 이런 쪽으로 제한을 둬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정한 고위험군에 해당하면은 이제 폐암을 검진하기 위한 저설량 CT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분별한 방사선 노출도 되고요. 네. 아무리 설량이 저설량이라고 해서 설량이 적지만 그거를 계속 찍는 거는 별로 좋지 않죠. 무분별하게 의사가 권유하지 않은 방사선에 계속 노출되게 된다면 오히려 암이 생길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방사선 방어, 그것도 이제 의료 영상에 있어서 방사선 방어의 최고의 목표가 나중에 20, 30년 후에 생길지 모르는 암을 예방하기 위한 게 방사선 방어의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그 국민들이나 뭐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럼 1년에 몇 번 찍으면 안전해? 이런 거 맨날 물어보시는데 몇 번 찍어서 안전한 거는 없습니다. 필요 없으면 한 번도 찍지 말아야 되고 필요하면 수십 번도 더 찍어야 되고요. 그래서 뭐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암이 있으셔서 그거를 치료하는데 반응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기에 뭐 증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는 이제 어저께까지 위암 수술을 하고 내가 잘했는지 추적 검사해서 이제 올해 팔로업에서 정상이다, 이상 없다. 그런 걸 했는데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 났으면 찍어야죠. 교통사고 났는데 이제 뭐 약간 꽁 부딪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배 아프고 그 다음에 피도 많이 났고 혈압 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다 찍어서 봐야 됩니다. 뭐든지 득과 실을 따져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교수님 저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쓸모없는 검사 어떤 걸로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쓸모없는 검사로 하는 게 최근에 비타민 D 검사입니다. 어르신들 이게 영상학 아닌데. 예. 어르신들 엄청 검사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비타민 D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검사를 하고 나면 결과가 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네, 뭐 부족하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이 부족하다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1930년대쯤에 미국에서 그 햇볕 많이 쬐던 그런 분들이 95% 이상에서 정상선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 사람이 정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데이터도 없이 그냥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근거가 좀 부정확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지금의 비타민 D 검사에서 정상의 수준이라는 게 네. 한국인에게 적용하기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걸 연구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분들은 햇볕 쬐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운동하러 나가면 아주머니 분들은 모두 다 쓰고 다니고 네. 사실 외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또 많은 햇볕을 쬐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좀 그 인종에 따라서 좀 다른 걸로 보여서 실제로는 별로 부족하지도 않는데 부족하다고 잘못 판정이 돼서 쓸데없이 오버하게 이제 비타민 D 같은 거를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과잉으로 됐을 때 더 안 좋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뭐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햇볕을 조금씩 더 많이 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교수님만의 의견이 아니고 되게 많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비타민 D 레벨에 대해서 한국인들에겐 조금 이게 적합하지 않다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사실은 작년에 대한민국 의학칼리먼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료계에 석학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단체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이제 쓸데없는 건강검진들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이런 국민들한테나 의료진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필요한 건강검진을 하게 하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10가지의 권고하지 않는 건강검진을 발표했습니다.
쓸데없는 건강검진도 있고 네. 꼭 필요한 건강검진도 있고 네. 이런 거를 좀 이제 국민들이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의 항목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올해 최근에 발표한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에서 이야기한 좀 권고하지 않는 건강검진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